안녕하세요. 강태승입니다. 화요 경마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경주는 코리안 오커스에 출전하는 말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아마 현장에서는 이 판타스틱 밸류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신발, 이게 말 신발입니다. 이게 옆에서 본 모습인데, 이게 이제 국내 업체가 이게 생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굽 쪽에 이제 문제가 있는 말들, 그런 말들이 아무래도 그 오염된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그 상처가 잘 낫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깎아내고 막 해갖고 칭칭 싸매는데, 그랬을 때 그 오염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신발로 활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말 스니커즈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미국에서도 이런 형태의 신발은 나오긴 하는데, 그건 어떤 용도냐면은 어떤 치료 목적이 아니라 좀 뭐라고 하죠, 패션적인 그런 형태로 해서 나오는데, 어쨌든 국내에서 이런 신발이 나왔고, 이거를 이제 그 문병기 조교사랑 박남성 말들 중에서 이제 좀 발굽 쪽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치료를 하고 이거를 신겨 놓으려고 구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근데 좀 효과는 아직까지 실证검증이 안 됐으니까는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언뜻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좀 오염 방지라든가 이런 거에는 상당히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런 것들은 다른 조교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리안 오커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두가 출전 등록을 했는데, 해피차밍이 지난 목요일부터 훈련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해피차밍은 못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12의 단촐한 편성이에요. 그래서 좀 편성 자체는 좀 널널하다.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역대 오커스 경주 중에서 최약체 편성이지 않나. 그 정도로 편성 자체가 너무나 약해요.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전 이 누나 스테이크스에서 우승을 한 판타스틱 밸류한테 가장 많은 관심을 쏠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한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역대 코리안 오커스 우승말을 살펴보면 서울이 3번 했어요. 최근 5년 동안 우아룡, 최강블랙, 이클립스베리, 서울이 3번 우승을 했고, 부산이 2번 우승을 했죠. 즐거운 여정과 골든파워. 그런데 부산에서 우승을 한 이 즐거운 여정과 골든파워는 트리플 티아라 앞말 상관 경주를 달성을 했죠. 두 말 모두 앞말 상관마입니다. 물론 골든파워는 좀 그때 편성덕을 봤던 부분도 있는데, 근데 그 편성운도 실력이라고 제가 늘 얘기 드리는데 그것도 실력이에요. 한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말은 네이팅이 제일 높은 말이에요. 파란색은 서울말이고, 빨간색은 이게 잠깐만요. 상군마죠. 빨간색은 상군마고, 파란색 네이팅 표시는 4군마, 그리고 이 보라색 네이팅은 5등급 마죠. 5등급, 4등급, 3등급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3등급 말은 오늘드 스마일과 판타스틱 밸류 2두밖에 없습니다. 네이팅이 제일 높은 말은 이 오늘드 스마일인데, 딱히 들을 얘기가 없어요. 이 능력의 우위는 어느 정도 좀 드러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좀 혈통 위주로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도 스마일인 외조부인 랜턴드 힛 같은 경우는 미국서 그렇게 유명한 시수말도 아니고 스포트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말들의 숫자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외조브러스의 성적은 아직까지는 그닥 좋지 못한 모습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랜턴드 히트의 유명한 외손자가 있죠. 마스크는 상당히 좀 좋은 경주 능력을 보여주었죠. 아마 정우익 조교사한테 있었던가 그런 걸로 기억하려는데 상당히 좀 선행선이 가능한 그런 말이었고 스피드가 좀 좋았던 그런 말로 기억을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이 랜턴, 이 엠파이어 메이커, 그러니까 페더럴리스트의 부마죠. 엠파이어 메이커 라인과 그리고 이 랜턴드 히트의 그 윗계열이죠. 머라이어즈 맘 라인과 결합을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페더럴리스트와 모라이어즈맘 라인과 결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매칭 자체가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뭐 최근 보여준 경주 능력만 놓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데뷔부터 4연승, 뭐 승률 100%, 그동안 1200만 뛰다가 이번에 1800 첫 도전을 했어요. 원래 이 말 같은 경우는 안말 3강 경주를 준비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직전 경주 너무나 잘 뛰고, 그리고 오크스를 보는데 편성이 너무 허접해. 그래서 급하게 좀 오크스에 서둘러서 좀 출전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방에서도 그렇고 뭐 이걸 생산한 목장에서도 그렇고 이거 도 아니면 뭐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1800에서 뭐 쉽게 가면 우승 아니면은 뭐 꼴등이다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보여준 4연승, 특히 직전에서 보여준 경주 능력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해피 차밍이라든가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선두권에서 어느 정도 좀 비벼줄 수 있는 말이 출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게 선행으로 경주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 거리 적응 여부가 변수로 작용을 할 겁니다. 2월달 경주 편성이 강했어요. 상당히 좀 강편성에서 우승을 했는데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3월 경주는 편성이 2월보다는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뭐 한 중급 정도 편성이었는데 편성이 약해지니까는 뭐 14마 신차 낙승을 거두었죠. 특히 직전 경주 보여준 종반 여력감과 탄력은 상당히 좀 우수했어요. 순발력이 뛰어난 상대마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편하게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고, 반면에 장거리 첫 도전이고 지금 이거 시시온 기수, 이용호 기수가 이제 부상이다 보니까는 시시온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시온 기수의 선행만 몰이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면은 우승은 몰라도 입상 도전은 충분히 가능한 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이 판타스틱 밸류입니다. 뭐 단식 1점대, 연식 1점대로 팔릴 수밖에 없는 말이죠. 유년벨의 자마입니다. 서승훈 기수가, 그러니까 일요일날 진경 기수가 훈련을 했는데 일요일날 서승훈 기수가 서울에 올라왔죠. 그래서 즐거운 여정으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훈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진경 기수가 훈련을 한 것으로 보이고, 미국서 에이플릿 알렉스가 딕스랜드 밴드 라인과 결합해서 댄싱 어플릿이라든가 알렉스즈 비전 같은 뭐 나름 괜찮은 경주마들을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컴플리, 이거는 외조부가 딕시 유니언이에요. 유니언벨의 외조부가 딕시 유니언이죠. 그러니까 어플리드 알렉스와 딕시 유니언하고 결합해서 난 자마가 이 어컴플리인데 이게 지원 2착을 했어요. 2000m. 그러니까 미국에서 결합간 자마들의 성적이 뭐 뛰어나다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장거리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결합간 자마들의 숫자가 적은데 그럼에도 그 자마들의 성적이 양호하기 때문에 매칭 자체는 좋다고 할 수가 있고, 나중에 거리가 늘어나도 강점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부마도 그렇고 이 결합 자체도 그렇고 장거리에 좀 강점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800으로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저는 좀 더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누나 스테이크스에서 오마신차 우승을 거뒀죠. 압도적인 경주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유리언벨의 대표적인 자마로는 판타스틱 킹덤이 있습니다. 판타스틱 킹덤은 어깨가 받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깨 밸런스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부상으로 고생도 많이 했고, 근데 이 말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현재로선 안말 상관 달성도 가능한 전력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마어마한 명마이고 탁월한 경주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편성도 실력이라고 했던 것처럼 원래 상대하는 안말들이 너무나 좀 전력 자체가 하향 편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상대들의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안말 상관경주도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장점은 이제 선취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모래 적응력도 높고 전개를 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순발력도 있기 때문에 전개를 굉장히 포지셔닝을 하는데 능동적으로 풀어갈 수 있고, 그리고 뭐 햇빛 차밍이 안 나온다면 열도의 단출한 편성이기 때문에 초반 포지셔닝에도 그리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캐치 더 드리밍입니다. 부마는 테스타마타고 모마가 스피디 퍼스트예요. 그러니까 모마 스피디 퍼스트가 2013년 코리안 오커스 우승을 했어요. 만약에 캐치 더 드림이 우승을 한다면은 엄마와 더불어서 그 딸내미도 오커스에 우승하는 기록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사실 뭐 스피디 퍼스트가 현역 시절 경주력을 감안한다면은 종빈마르스의 성적이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나마 톱데이가 잘 뛰었고, 탭빛 계열, 그러니까 테스타마타의 부마인 탭빛의 강점이 계열을 가리지 않고 친화성이 좋다는 거예요. 테스타마타도 매니피와 결합을 했어. 특히 이 탭핏도 매니피와 결합해서 상당히 우선 경주말을 많이 생산했습니다. 검증이 된 결합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 테스타마타가 탭핏만큼의 시스말로스의 능력이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테스타마타도 매니피와 결합해서 터치스타맨은 3세 최우수마로 선정되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 당시 산세마 중 최강이었단 말이고, 파이널 에너지도 그 선행 유령 기질 때문에 좀 성적의 기복은 보이긴 했지만 선행을 갔을 때 보여준 경주력은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타마타와 매니피의 결합은 이미 검증이 되었고, 미국에서도 탭핏과 스톤캣 9과의 결합, 그리고 매니피하고도 결합을 했어요, 탭핏이. 그리고 그레이드 우승마리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칭 자체는 상당히 우수한 매칭, 그리고 장거리까지 문제가 없는 그런 혈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뷔 전 1200 선행으로 구마신차의 유성을 거뒀어요. 하지만 승거프 이제 1200에서 1400 이렇게 거리를 늘리면서 기복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그건 거리를 늘려서 성적이 좀 덜 나왔다기보다는 좀 선행 유리한 기질이 있어요,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선행 여부가 그대로 성적으로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직전 1400에서 선행을 못 가고 선두 외곽을 타면서 이착을 했는데, 이때 이제 우후지 외상이 있었죠. 아무래도 경주 중에 좀 상처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아직 모래 맞고 따라가는 선입으로는 별다른 모습을 못 보여서 무조건 좀 선두 공략이 관건이 될 것이고, 선행을 가는 게 최상의 경주력을 뽑아낼 수 있는데, 압도적인 선행마 오늘도 스마일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나임트레이입니다. 카우보이 칼의 엘리사타운. 엘리사타운의 외조 부마가 스페이스타운이죠. 진경기수가 훈련하고 있는데 전형제마가 많아요. 용암보스는 일간 스포츠부에 이착을 했고, 이건 순발입니다. 그리고 소나도르, 윈윈 같은 전형제마, 그러니까 부마와 모마가 같은 전형제마도 용암보스라는 걸출한 경주마를 생산했고, 소나도르는 좀 전개를 타면서 경주력에 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성적 자체가 그렇게 탁월하진 않는데, 그래도 잠재력 자체는 좋았던 말이에요. 그리고 카우보이 칼과 이 스페이스타운의 결합간 자마로는 이 도끼불패가 있습니다. 코리안 더비 4착을 했고, 그리고 행복한 문막도 이 카우보이 칼과 스페이스타운의 결합간 자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곤웨스트 라인이 이제 두 갈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타운은 스피드의 장점이 있고 일루시브 퀄리티 같은 경우는 조금은 스피드보다는 조금은 더 긴 거리의 장점을 보여주는데 이 엘리사 타운은 이 스페이스 타운 계열이죠. 그러니까 보게 라인의 스피드가 단연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있고 북의 카우보이 칼의 거리 적성을 감안한다면 중장거리도 사실 거리적인 문제는 없어요. 카우보이 칼의 그 부마가 자이언츠 코즈웨이인데 스톤캣 라인 중에서 그 셉터 라스 그러니까는 도시지 할 때 도시지에서 그 수치를 좌우하는 셉터 라스라는 게 있어요. 불어인데 영어로 하면 칩 오브 더 레이스겠죠. 경주의 우두머리, 경주의 대빵 뭐 이런 뜻인데 거기에 선정된 말이 스톤캣도 선정이 못 됐고 스톤캣 라인도 선정이 된 말이 없어요. 유일하게 선정된 말이 이 카우보이 칼의 부마의 자이언츠 코즈웨이고 그렇다면 스톤캣 라인들이 왜 선정을 못 됐냐. 그 셉터라스에 선정이 되려면 뚜렷한 특징이 있어야 돼요. 스피드 계열이면 스피드 계열 아니면 스태미너 계열이면 스태미너 계열 뚜렷한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스톤캣 라인들은 다 골고루 활약을 했어요. 단거리에서 잘 뛰고 장거리에서도 잘 뛰고 자마들이 그러니까 뚜렷한 특징이 없기 때문에 셉터라스 에 선정이 안 된 건데 능력이 없어서 안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능력 좋은 치수말들이 선정 안 된 말들이 너무 많아요. 스톤캣이 선정이 안 된 것도 특이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자이언츠 코즈웨이는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이유가 그 자마들의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클래식 거리의 강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스톤캣 라인에서 이 셉터라스에 선정이 된 말입니다. 그래서 거리 적성 자체는 클래식 거리의 장점을 보여준 자이언츠 코즈웨이의 자마이기 때문에 카우보이 칼도 거리 적성이 결코 짧은 말은 아니라는 거죠. 25년 누나 스테이크스에서 3착인데 이제 외사를 하면서 보령 나이트 퀸을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강착이 되어서 4착이 되었고 직선에서 이제 직로 확보를 위해서 외 빼는 과정에서 이제 내측에 앞에 있던 플라잉 데이가 외곽을 다 나왔어. 그래서 그 뒤에서 계속 내측 찍을 대면서 외 빼는데 그래서 정상적인 추진을 못했어요. 거기에다 상대마들도 방해를 했고 그래서 강착이 됐지만 이 말도 추진에 손해를 봤습니다. 정상적인 추진이었으면 2착 다툼은 가능했어요. 2세 시즌 때 제가 이 말을 정말 강하게 추천드렸어요. 경주 능력 자체가 좋은 말이다. 그랬는데 양치기 소년이 되었죠. 거짓말쟁이가 됐는데 근데 아직도 저는 이 나인트리의 잠재력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요. 2세 때 워낙 능력 자체를 좋게 평가했고 근데 최근 그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취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약간 무빙성으로 선두 공략을 하면서 4코너부터 치고 나오는 그런 전략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경주 자체를 굉장히 좀 능동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힘한별해서 오히려 취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 우승을 자신할 정도의 성장은 아직 못 보여주고 있지만 성장 잠재력이 많이 남아있고 입상 도전 가능한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보령 나이트퀸입니다. 직전 누나 스테이크스에서도 제가 이 말이 인기도에서 정말 밀려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추천을 드렸어요. 능력은 된다. 그래서 추천을 드렸는데 방해를 받으면서 직선에서 추진을 좀 못했죠. 코리안 오크스를 대비해서 1800 꾸준히 출전했어요. 비록 이 약체 편성이긴 했지만 두 번을 뛰면서 1승 2착 1회를 했어요. 직전 누나 스테이크스에도 방해만 없었으면 솔직히 그 우승을 한 판타스틱 밸류를 잡지는 못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2착은 가능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고 있는데 일단 혈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유현명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유현명 기수가 일요일날 서울을 왔죠. 그래서 요광희 기수가 훈련을 했어요. 액턴 파크와 매니피는 동시대였죠. 동시대 넘버 1, 넘버 2를 다투던. 그러니까 매니피는 더비까지 강했고 장간배 2000m 장간배 가을에 열리는 지금은 가을에 안 열리지만 옛날에 농림 장간배는 가을에 열렸죠. 2000m 그때는 액턴 파크가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는 캐레이컨 마일 코리안 더비는 매니피가 강세 그리고
그 10월에 열리는 농림장관배는 액턴파크가 강세를 보이는 넘버 1, 2였는데 동시대이다 보니까는 액턴파크가 매니피의 안말 자마와 결합을 못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유일한 말이 이제 좀 잘 뛴 말이 찬란한 미수가 있고, 하지만 이 액턴파크가 스톤캣 라인과 결합을 해서 천년 동안이라든가 네버신 비포 같은 뛰어난 경주말을 생산했죠. 천년 동안은 그 천지 굴건점인가 그걸로 은퇴를 했죠. 근데 그 당시 천년 동안이 활동했던 당시 서울 부산 통틀 부산까지 통틀기는 좀 그렇지만 서울에서 넘버 1 안말이었죠. 상당히 좀 우수한 경주력을 보여주었고, 신상영 조교사한테는 가문의 영광이었던 그런 말이죠. 부상으로 안타깝게 은퇴를 한 게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좀 좋은 경주마들을 많이 생산했고, 미국에서 49어 계열이 한란과 그다지 많은 결합을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49 계열의 시스말과 한란저 할리데이 계열은 그래도 제법 많은 결합을 했어요. 거의 한 80번 정도, 80에서 90번 정도 결합을 했는데, 나름 자마들의 성적, 그러니까 엑셀런트하다 그런 자마들은 배출을 못했지만은 그래도 자마들의 결합간 자마들의 성적이 양호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홀리조이가 있죠. 아르헨티나에서 활동을 했는데 포티파이, 그러니까 이게 포티파이는 부마가 디스토리드 휴머입니다. 그리고 할란저 할리데이와 결합해서 지원 우승을 했습니다. 1800적인 거리적인 부담감은 없어요. 액턴파크의 영향력을 녹밴드가 그래도 좀 물려받은 것 같아요. 서두에도 얘기 들었듯이 액턴파크는 2000m 장거리 그리고 조금은 만숙형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보령 라이트 퀸도 늘어난 거리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더욱더 경주력이 신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승은 판타스틱 밸류로 보고 있고 2착은 보령 나이트 퀸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이 라이징 모입니다. 직전 경주 이제 보령 나이트 퀸하고 그 라임트리가 둘이 이제 서로 주고받고 경합을 하면서 손해를 봤죠. 그러면서 내측 곱게 전개를 하면서 전개가 최상으로 풀리면서 2착을 했어요. 누나 스테이크스에서 김태희 기수가 뭐 잘 탄 부분도 있긴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개발이 크게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보령 나이트퀸과 라임트리는 손해를 받고 누나 스테이크스는 거리적인 손실 없이 너무나 전개가 편안하게 풀린 측면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2등을 했고 이 라이징모 같은 경우는 한란 포브 바이 30 인브리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스피드 강화의 목적인데 이거를 미국에서는 거의 하지 않죠. 국내에서는 이 홀리데이 트위스트가 센트럴 커맨드는 아니죠. 경부대로와 결합해서 한란의 그 3x3 그 인브리딩 결합이 있어요. 그래서 결합간 자마들 뭐 서브 이글, 서브 홀리데이, 퓨어 헤일로 이런 자마들을 생산을 했는데 성적은 별로였죠. 이거는 뭐 인브리딩의 폐해라기보다는 경부대로의 그 시스말로스의 능력치 그리고 홀리데이 트위스트가 아무래도 종빈마로스의 능력치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경부대로와 센트럴 커맨드는 결이 완전히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간접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걸 왜 미국에서는 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스톤캣 라인 인브리딩의 위험성이 너무 커요. 이것도 지금 이 라이징모드 아마 5x4 인브리딩이 있을 거예요. 스톤캣. 그러니까 이 스톤캣 인브리딩의 위험성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이 옵셋 닛이랑 백 앳드 닛 이런 무릎 쪽의 체형적인 체형이 좀 안 좋게 태어나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안 하는 결합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막아줄 수 있는 어떤 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거의 좀 터부시 되는 그런 결합인데 어쨌든 이 나이중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나름 뭐 결합간 그 시너지 효과를 어느 정도는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스피드 강화의 목적은 달성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옵셋닛이나 백했던 닛은 옵셋닛은 무릎 자체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했던 닛은 이 무릎이 꺾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 뭐 단순히 생각하더라도 이건 부상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징모도 이 무릎이 제가 정확하게 무릎을 보질 못했어요. 아니면은 체형 자체도 보질 못했어요. 근데 주법 자체가 외향이고 주행이 중심도 높은 것은 아무래도 이 체형적 밸런스가 조금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형에 의해서 주법이 결정되는 부분, 그러니까 경주마가 주법이 결정되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체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 또 하나는 엄마의 그 주법을 따라해요. 자마들이. 그래서 엄마의 주법이 좋으면은 그 자마들의 주법도 좋고, 엄마의 주법이 안 좋으면 그 자마들의 주법도 안 좋은데, 딱 두 개로 이제 그 주법이 결정이 되는데, 어쨌든 뛰는 것을 보면은 힘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그런 주행 자세예요. 그리고 앞말이고 거리까지 늘어서 직전과 같은 타격 근력을 보여줄지는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센트럴 커맨드의 부마가 누구예요? 인투 미스치프이지 않습니까? 인투 미스치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후계자가 없죠. 뭐 탭빗도 그렇고 컬린도 그렇고 뭐 캔디 라이더 모두 후계자가 다 나왔는데 유일하게 후계자가 없는 시순말이 인투 미스치프입니다. 미국 최상급의 시순말 중에서. 그리고 인투 미스치프의 약점은 명확하죠. 클래식에서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켄터키 더비부터 시작해갖고 뭐 벨먼트 스테이크스, 브리더스컵, 저기 뭐죠? 클래식 이런데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마들을 생산을 못해요. 그럼에도 미국에서 최고의 실수말로 평가를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인투미스치프 자마들의 순발력이 좋아요. 우리나라 같은 한란 계열인 매니피의 자마들도 매니피 자마들 중에 추임마가 드물잖아요. 거의 다 뭐 앞선, 선행, 선입 이런 전개를 하는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매니피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는데 인투미스치프는 더 심해요. 일단 자마들의 순발력은 탁월하고, 그리고 실전에서 보면은 직선에 딱 들어서면은 말이 서요. 그럼 무너져야 되는데 그것도 안 무너지고 끄덕끄덕 버티면서 결국은 우승을 하고, 그래서 그레이드 우승말을 많이 배출을 하죠. 다만 클래식 거리에 가서는 그게 안 통하다 보니까는, 클래식 경주에 가면 그게 안 통하고 상대들이 강하다 보니까는 좀 클래식에 좀 약점을 보이는 그런 명확한 약점이 있는데, 센트럴 커맨드도 그런 부마의 영향력을 조금은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1800으로 늘어난 거리가 마냥 유리하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직전에 김태희 깁스였는데 이번에는 빅터리 깁스예요. 누가 말을 잘 타고 못하고 그걸 떠나갖고 단순히 직선에서의 추진력만 놓고 본다면 김태희 기수보다는 빅터리 기수의 직선 추진력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일말의 기대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피 차밍은 경부대로인데 목요일부터 훈련을 안 해요. 4월 27일 날 오후 중수부 천지 굵은 좌상, 외상이죠. 외상인데 다행히 천지 굵은 염은 아니죠. 근데 이걸 좀 잘 케어해야 굵은 염으로 안 갈 거기 때문에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제 붕대 감고 뭐 좀 치료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플라잉 매니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이 방송 보는 사람들 정말 재미없겠다, 이런 전문적인 얘기하는 거를 정말 싫어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소수이지만 또 그런 방송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능력 자체가 다 드러나는 그런 경주이라서 조금은 재미없는 혈통 얘기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카우보이 칼 그리고 언브라이들즈 송의 결합입니다. 이 국내에서는 카우보이 칼과 언브라이들즈 송의 결합한 자마로는 디러블리 퀸, 레몬 볼페, 황금성,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말들은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순간적인 스피드가 나와주는 말들이고, 그 스피드가 오래 못 가는 약점들이 있었죠. 근데 자이언츠 코즈웨이가 언브라이들즈 송과 결합을 해서는 까르페 디엠이라는 우수한 경주말을 생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이언츠 코즈웨이의 능력보다는 이 언브라이들즈 송의 외조브로스의 그 능력치가 발휘가 되면서 2세 때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던 말이 까르페 디엠이에요. 3세 초반까지. 그러니까 켄터키 더비 전까지는 굉장히 좀 경주력이 우수했어요. 그래서 켄터키 더비에서도 인기가 3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착을 했죠. 이때 이제 인기 마야가 누구였냐면 아메리칸 파로아가
인기 1등이었고,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인기 2등이었어요. 도르트문트는 국내에서 이제 실수말로 수입이 됐죠. 그리고, 인기 3등이 바로 이 까르페 디엠입니다. 까르페 디엠의 국내 자마로는 까르페 바벨 레이치데이가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결합관, 자이언츠 코즈웨이와 언브라이들즈 송의 다른 또 결합관 시스말로는 홀미백이 있어요. 국내 자마로는 헤이퀸, 자이언트 홀드, 이런 자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합 자체는 양호해요. 머큐렐 매니스의 자마로는 그 미국에서 오버나잇 석세스가 있었는데, 오버나잇 석세스 같은 경우는 부마가 누구냐면 자이언츠 코즈웨이예요. 즉 다시 말해서 머큐렐 메리스, 아니죠. 카우보이 칼의 부마인 부마가 바로 이 자이언츠 코즈웨이입니다. 그래서 이 오버나잇 석세스와 이 플라잉 매니스는 혈통표가 거의 유사해요. 이 말은 미국에서 20전 3승을 거뒀고, 띵글 보면 오플롱 1000m에서 2승을 거뒀고, 1700에서 1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잔디줄에서 뛰었고, 그거는 뭐, 자이언츠 코즈웨이가 잔디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거리 적성 자체가 사실 그렇게 길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꾸준히 착순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고, 특히 직전 1600m 경주, 취입이 불리한 주로에서 취입으로 우승을 했었는데, 그때는 5등급 최약체 편성이었어요. 편성이 너무나 약했어요. 초기보다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주법이 안 좋았는데 주폭도 좁았고, 근데 최근 주법과 주폭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임팩트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플래시런입니다. 다시바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플래시백과 어거스트 러시의 결합한 자마이고, 태피시 49하고 결합은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자마의 성적은 안 좋아요. 하지만 이 49이, 이 태피시, 이 49어의 자마인, 디스토리드 휴머와는 정말 많은 결합을 해왔고, 결합한 자마들도 성적이 상당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샌드맨,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컨스티튜션, 타이트 10, 캐피테인, 이런 말들을 생산을 했어요. 특히 컨스티튜션 같은 경우는 태핏의 강력한 후계자로 평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태핏이 워낙 탁월한 시스말이고, 디스토리드 휴머가 탁월한 외조부죠. 그러니까 탑 오브 탑이 결합을 한 거고, 반면에 이제 플래시백하고 액턴파크는 그 네임밸류에서 많이 처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만큼 태핏과 디스토리드 휴머 간의 결합감만큼의 시너지 효과는 발휘하기는 좀 힘들 건데, 그래도 매칭 자체는 양호하다. 모마인 어거스트 러시 같은 경우는 2등급서 한계를 보였지만 하이군서 상당히 좀 좋은 스피드를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좀 지나가는 얘기지만 이 어거스트 러시는 영화죠. 한번 보세요. 되게 좀 감동적입니다. 데뷔 후에 중간 취입을 했지만 고개가 높고 주행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모래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선두서 모래를 피했을 때 상당히 좀 양호한 성적을 보였고, 2월 경주 선행을 갔지만 압박을 받으니까 그냥 좀 안 되더라고요. 아직은 모래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야 하고, 그렇다면은 앞선에 가야 되는데, 앞선에 가더라도 압박을 이겨내기에는 현재로서는 힘들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팀 스프라이즈입니다. 네이스데이의 파워팩이고, 파워팩은 좀비마로 검증이 되었죠. 석세스 스토리, 피스룰즈, 석세스 파티, 그리고 그리핀, 요런 뛰어난 경주마를 생산했는데 이제 고령이죠. 그래서 이 파워팩이 지금 고령에 대해서 생산한 자마들의 성적은 아직까지는 그닥 별로 좋지 못해요. 국내에서 네이스데이와 덴지그 라인의 결합은 하지 않았어요. 팀 스프라이즈가 유일하고, 미국서 태핏이 덴지그 라인과 거의 결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마들의 성적도 그렇게 좋지 못해요. 하지만 태핏이 덴지거하고는 결합을 하진 않았는데, 덴지거의 자마인 하드스펀하고는 결합을 해서 실버 더스트, 그리고 태핏 등 뭐 이런 말들이 양호한 성적을 거두긴 했는데, 그래도 탁월하게 결합간 시너지 효과가 좋다 그렇게는 말하기 힘들고, 덴지거 계열인 이 워프런트 간의 결합간 자마들은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워프런트가 잔디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1전 경주 경험이 굉장히 많죠. 팀 스프라이저는. 근데 아직까지 우승이 없고, 직전 1300m 상당히 우수한 종반 탄력을 보여주었지만은 너무너무 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탄력이 나와준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는 페이스도 빠르고 1800에서도 과연 그런 탄력이 나와줄까? 저는 조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토암산 태양입니다. 김혜승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투안핸드 서브와 스톤캣, 한란 계열은 제어를 했어요. 왜냐면 한란 계열은 좀 결을 달리합니다. 스톤캣의 다른 그러니까 스톤캣 라인 계열의 시스말들 중에 다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한란하고 자이언츠적 코즈웨이는 아예 좀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계열은 제외했어요. 그렇다면 투안핸드 서브와 스톤캣의 국내 결합관 자마로는 나올 스나이퍼, 문학 아리아리, 헌치 등이 있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스낵마죠. 미국서 투안핸드 서브가 헤네시하고 불굴의 투사인 헤니 휴즈 윗대죠. NSC와 결합관 자마는 2두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아일랜드 라켓이 그래도 15반부 4승을 챙길 마일러였어요. 그래서 나름 결합 자체는 양호하고 거리 적성도 좀 길게 나올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호흡 쓰는 게 몰아쓰지 않는데요. 보통 한 번에 딱 몰아쓰고 오는 게 아니라 나눴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경매 때 제가 이 백광료 조교사와 얘기할 기회가 있어갖고 이 토암산 태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래서 백광료 조교사는 이 말을 장거리 타입으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호흡을 나눠 쓰는 게 호흡이 전형적인 장거리마다, 그리고 활동도 투안핸드 서브 자마이기 때문에 장거리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코리안 오크스를 대비해서 최근 연속 1800m에 출전을 했고, 최근 두 번의 경주는 내측 선입 전개를 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내측 선입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곽을 타는 게 나아요. 조금 거리적인 손실을 보더라도 외곽 타는 게 이 말한테는 좀 더 잘 맞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게 초반에 악백이 굉장히 좀 있었어요. 그래서 주행이 상당히 좀 불안했는데, 최근 주행이 안정되면서 성적도 조금 나아진 모습인데, 그래도 아직은 주행에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내측 가치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혈통적으로 장거리가 유지하지만은 아직까지는 크게 임팩트 있는 그럼은 못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번이 검정 무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 방송 좀 봐주신다고 다들 고생들 하셨고, 그래도 이런 방송을 또 원하시는 일부 팬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저는 판타스틱 밸류의 우승 1순위로 보고 있고, 2착은 보령 나이트퀸이 이착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2착 입상 도전한 말을 오늘도 스마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병으로는, 복병도 아니겠죠, 인기를 끌겠죠, 나인트리를 복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크스에서 출전하는 말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빨리 1000명을 만들어야 돼요. 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